나이 들에 대하여 천천히 무너지고 천천히 단단해지는 나. 밤 10시 당신과 나 그리고 작은 라디오 서연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과 조금 다른 사람이 비춰지기 시작한 건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버거워지기 시작하고 익숙했던 풍경도 이제는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주 가던 길이 더 멀게 느껴지고 기억은 희미해지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많은 감정에 물들고 나이 든다는 건 생각보다 조용한 일이죠. 누가 크게 알려주지 않고 어느 날 문득 내 몸과 마음이 달라졌다는 걸 스스로 알아차리는 일. 이제는 하루를 버티는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더 익숙해졌고 내 이름보다 누구 엄마, 누구 과장님으로 불리는 일이 더 많아진 지금.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천천히 한 겹 한 겹 무너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요, 무너지는 것만큼이나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도 느껴져요. 손에 쥔 건 줄어들었지만 마음 안에 남은 것들은 더 많아졌고 아무도 몰라주는 시간을 지나면서 스스로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들도 늘어났죠. 오늘 작은 라디오는요, 나이듦이라는 말에 담긴 슬픔과 유연함, 그리고 조용한 단단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당신도 어쩌면 그런 변화를 조용히 겪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니까요. 언젠가부터 사진을 찍으면 자신보다 배경을 먼저 보게 됐고 거울 앞에 오래 서 있는 일이 조금은 어색해졌어요. 이전엔 별로 개의치 않았던 체중이나 주름, 손에 잡히지 않는 작은 변화들이 문득 마음에 들어와 생각보다 크게 울리곤 해요. 사실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나이 든다는 건 어떤 기분인지, 몸이 달라지고 관계가 줄어들고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그럼에도 괜찮은 척 해야 할 것 같은 어른의 역할, 부모의 역할, 사회적인 가면을 쓴 채 속으로는 서서히 고요하게 무너져가는 감정. 이 감정의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그건 애써 외면해온 상실감일지도 몰라요. 나이가 든다는 건 내가 더 이상 중심이 아닐 수도 있구나를 조용히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주도하던 회의, 내가 불리던 이름, 내가 중심에 서 있던 역할에서 조금씩 물러서게 되는 순간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며 박수를 쳐줘야 하는 시점이 오죠. 그때 우리는 내면에서 작은 질문을 마주하게 돼요. 나는 점점 사라지는 걸까?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만 돌아가는구나. 이제 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간의 삶을 8단계로 나누며 중년 이후의 과제는 통합대 절망이라고 했어요. 삶의 경험을 하나로 통합하지 못하고 후회와 상실에 머물게 되면 자연스럽게 절망감에 빠진다고요. 그리고 그 절망감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요. 하나는 나는 여전히 더 해야 한다며 자신을 다그치며 버티는 길. 또 하나는 나는 이제 끝났다며 무기력 속에 멈춰서는 길. 하지만 그 사이에 우리는 자주 서 있어요. 아직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하지만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는 상태. 그 모호함 속에서 우리는 때로 무기력해지고 또 어떤 날은 조금씩 분노를 느끼기도 해요.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나이 듦이라는 게 이렇게 조용히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건지. 하지만 슬픔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예전에는 놓쳤던 것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되었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예전엔 상처였던 말들이 지금은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점점 더 깊이 실감하게 되죠. 그건 내면의 감정이
덜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조금은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 스스로 익혀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조용한 슬픔까지도 인정해주고 싶어요. 그래, 나이 든다는 건 조금은 무너지고 조금은 단단해지는 일이야.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당신은 아주 잘 해내고 있는 중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렇다면 이제 이 나이 들미라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 마음을 단단하게 다듬어 갈 수 있을까요? 다음은 조용히 무너지면서도 조금씩 다시 단단해지기 위한 5가지 마음의 연습이에요. 첫 번째, 나에게도 슬퍼할 자격이 있다는 걸 인정하기. 우리는 나이 들면 원래 그래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으며 살아왔어요. 허리가 아파도, 밤잠이 줄어도, 머리가 빠지고 주름이 생겨도 그냥 그 나이쯤 되면 다 그래라고요. 하지만요, 아무리 자연스러운 일이라도 그걸 내 삶에서 겪는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슬플 수 있어요. 외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심리학자 수잔 데이빗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정직하게 느끼는 사람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회복력이 높다. 그러니 괜히 예민한가 하지 말고, 왜 나만 힘든 걸까 하지 말고 그저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래, 나 지금 조금 슬퍼. 그게 단단함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변해가는 나의 몸과 마음을 천천히 배워가기. 예전처럼 늦게까지 깨어있기가 힘들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기억도 깜빡깜빡할 때면 마치 내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실망하거나 마음을 닫게 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의 나는 퇴보한 나가 아니라 달라진 나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에요. 심리학자 브렌트 애트킨스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이 들면 감각의 쇠퇴가 아니라 감각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예전의 나처럼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것. 그게 두 번째 연습이에요. 더 천천히 걷고 더 자주 쉬고 하루 중 가장 활기찬 시간에 중요한 일을 해두는 것. 변화한 나의 리듬을 인정하고 그 리듬에 맞춰 나를 배려해주는 것. 그게 지혜롭게 나이 드는 태도예요. 세 번째, 사라지는 것보다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기. 우리는 나이 들어가며 많은 걸 잃어가요. 젊음, 시간, 기회, 어떤 관계들, 그리고 한때는 너무도 중요했던 꿈. 하지만 잃어가는 것만 생각하면 끝없는 상실 속에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필요한 건 지금 남아있는 것에 시선을 돌리는 용기예요. 아직도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고 따뜻한 밥을 먹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고, 무엇보다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 감각.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말합니다. 감사의 시선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젊음이 아니라 남은 것들에 대한 감각의 회복인지도 몰라요. 네 번째, 관계의 모양이 바뀌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확실히 달라져요.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그냥 멀어지는 친구. 이제는 매일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사이. 그런 관계의 변화는 때론 서운함을 낳고 때론 해방감을 주기도 하죠. 우리는 지금 관계의 양보다는 결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돼요. 소수의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안전하게 둘 수 있는 사람, 그 한두 명만 곁에 있어도 삶이 덜 흔들려요. 관계의 밀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내 삶이 텅 비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관계에도 내 나름의 기준이 생긴 것뿐이에요. 다섯 번째, 지금 이 삶이 충분히 잘 살고 있는 삶임을 인정하기. 마지막 연습은 지금의 내가 살아내고 있는 이 하루를 인정하는 일이에요. 누구는 더 건강하고 더 여유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당신도 오늘 하루 당신만의 방식으로 살아냈잖아요. 그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평범함은 사실 가장 비범한 정신적 회복의 증거다. 그러니 오늘 밤 이 말만은 스스로에게 꼭 전해주세요. 지금 이대로의 나도 괜찮아. 나는 오늘도 나를 잘 살아냈어. 그리고요, 지금 이 순간 이 문장을 스스로에게 조용히 건네고 있는 분이 계세요.
한 청취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 역시 한때는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에 조용히 그리고 깊이 무너졌던 시간을 겪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며 조금씩 다시 자신을 살아내기 시작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서연님. 저는 58세 주부이자 두 아이를 다 키운 엄마입니다. 이 사연을 쓰기까지 몇 번을 주저했어요. 제가 겪은 감정이 너무 평범하고 사소한 것 같아서요. 그런데 작은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도 의미가 있을까 하는 용기가 났어요. 두 아이가 모두 독립하고 남편도 퇴직 후 다시 일하러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예전엔 저를 엄마, 아내, 회계팀 대리님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너무 낯설었어요. 주름진 눈가, 늘어진 턱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눈빛. 그걸 보고 나서 한참을 그냥 주저앉아 울었어요. 이제 나는 어디에도 필요 없는 사람인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그 무렵 동네 도서관에 있는 수채화 모임 포스터를 우연히 봤어요. 어릴 적 꿈이 화가였는데 살면서 단 한 번도 붓을 잡아본 적이 없었죠. 망설이다가 조용히 첫 수업에 나가봤어요. 다들 50대, 60대 여성분들이셨고 서툴지만 묵묵히 물감을 섞는 모습에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되었어요. 처음엔 그저 색을 칠하는 행위가 좋았고 조금 지나니 그 시간이 나를 돌보는 시간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쯤 지났을 때 작은 엽서 크기의 그림을 하나 완성했어요. 그림에는 별거 없었지만 제 이름을 쓰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여전히 여기 있었구나. 요즘은 매주 한 번 도서관에 가고 가끔은 직접 엽서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보내요. 예전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내 감정을 다독이고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저에겐 정말 큰 회복이에요. 나이 들며 사라지는 것들이 분명 있어요. 속도, 역할, 활력, 그건 부정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자리에 새로운 내가 채워지고 있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조용히 그려낸 색, 작은 손글씨, 누군가와 나눈 따뜻한 엽서 한 장. 그 안에 나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아주 천천히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나를 다시 살아내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나이 들어가면서 많은 걸 잃는다고 느끼죠. 몸의 탄력, 관계의 우선순위,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그럴 때 마음이 자주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제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나는 점점 사라지는 사람인가? 다들 바쁘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조용한가? 그런데요, 그 조용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나이에 나는 더 빠르게 살 수도 없고 누군가처럼 될 수도 없지만 대신 더 천천히 느낄 수 있고 더 솔직하게 울 수 있고 더 깊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나이 들면 점점 단단해지는 일이고 예전의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다시 살아내는 연습이에요. 오늘 작은 라디오에서는 우리가 조금씩 마주하는 나이듦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다시 나를 회복해 갈 수 있는지 5가지 연습으로 함께 나눠봤죠. 나에게도 슬퍼할 자격이 있다는 걸 인정하기, 변해가는 몸과 마음을 천천히 배워가기, 잃어버린 것보다 남은 것에 집중하기, 관계의 모양이 바뀌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지금 이 삶이 충분히 잘 살고 있는 삶임을 인정하기, 그리고 한 청취자님의 사연을 통해 사라지는 역할 속에서도 조용히 자신을 다시 살아내는 아름다운 회복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도 어쩌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혹은 회사의 누군가로 살아오느라 오랫동안 당신 자신을 잊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조용히 스스로에게
속삭여주세요. 나는 잘하고 있어.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그리고 이 문장 하나,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남아있길 바랍니다. 나이 들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단단히 세우는 일이다. 밤 10시, 이 조용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오늘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작은 라디오 서연이었습니다.